어, 뭐 올해 이제 수능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2025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포인트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그 수학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0.1% 이제 수학관이 개설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정부권 자사고하고 이제 학교별로 전부 이제 경쟁률이 나와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계년 추이하고 올해 추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고가 1.6부터 시작해서 1.7, 1.9 여기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수 아니기 때문에 올해 뭐 한두 명 학생 빼고는 민사고는 전부 2단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고는 지금 현재 이제 3.1에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전국권 자사고 학교들이 대부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반등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학령 인구가 최저점을 바닥을 쳐서 올해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쪽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이공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권 자사고가 대부분 한 80% 정도는 이공 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인을 이제 거리게 되겠습니다. 뭐 외대보고도 그렇죠. 2.4에서 2.8로 확 뛰어든 게 이게 딴 게 아니라 의대 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산고도 1.6에서 남자도 1.9로 되고 2.7에서 2.8로 됐죠. 그다음에 인천 하늘고도 뭐 3.7 이렇게 됐고 김천고도 작년에 이제 1.4인데 1.6으로 됐고 강력은 미달이었습니다만 북일고 같은 경우 작년 1.1이었는데 1.6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권 자사고들이 전부 요 세 개 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올라왔다. 이 세 개 학교의 특징은 이제 지역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가기에는 조금 멀어져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권 외고가 굉장히 재밌게 이제 경쟁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대원외고가 작년에 1.15였는데 1.25였죠. 전체 평균이. 근데 이제 1.5로 다시 올라왔어요. 재작년에 1.5. 이게 대원이 한 2018년부터 해서 계속 1.5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5m로 떨어진 게 작년이 처음이었는데 올해 다시 1.5 위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 명덕외고는 지금 현재 2021, 2020, 뭐 지금 현재 1.3에서 이제 거의 고정되는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대일외고도 작년보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한영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데는 사실은 명덕외고 요거 경쟁률이 작년 1.5였는데 작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분위기를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목동 쪽 빼고는 다른 쪽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외고 쪽이. 왜 그러냐 하니까 뭐 대원은 서울에서 보면 전국구입니다. 이게 대원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뭐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고 강남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을 해요. 근데 명덕외고는 저희 쪽만 거의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한영도 강동하고 강남 쪽에서 거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쪽에서 한영외고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문계는 별로 일반고에 갈 데가 없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목동 쪽은 분위기가 이공 쪽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명덕외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딴 지역보다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권 외고도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요 세 개 학교는 이제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요. 경쟁률이 좀 1.0 미만으로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 학교는 이제 올해 경기 외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고양국제부터 국제고등학교가 경기권에서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저희 쪽 서울국제고하고는 또 조금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선 팀장님께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아무튼 올해가 이제 불수능이라고 이름 붙은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점 최고점이 이제 전년보다
올해가 4점이 더 올라갔죠. 이게 표점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에 수학 가형이 이제 이과 학생들이 친 거고, 나형이 인문계 학생들이 시험을 친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 가형, 나형 아예 분리를 해서 시험을 쳤었어요. 근데 올해는 통합수능이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 1, 2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미적, 기하, 학통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통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문계 쪽은 학통을 하게 되고, 미적이나 기하는 이과 가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중상위권 대학 이상부터는 전부 수학에서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두고 있어요. 지정 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 해야 됩니다. 이과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작년 비교해도 확률 같은 게 이제 뭐 7점 정도 올라갔잖아요. 137 기준으로 해서. 미적 기하 같으면 수학 가형 기준으로 해서 10점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수학이 진짜 엄청 어려워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요거 이제 그 영상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요 부분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수학 강사님들한테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실제 풀어보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이도 어려워진 거 없어요. 하나같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어느 수학 강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올해 수학 진짜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나요? 작년보다? 아니요. 체감 비슷해요. 근데 왜 어려워졌다고 하면 표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학생들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운 게 누구냐면 이공계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누구냐면 중상 하위부터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점을 맞은 게 이제 147로 갔으니까 변별력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체감적인 지수가 확 진짜 난이도가 올라갔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예년과 비슷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말한 대로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면 다 풀 수 있도록 만든 거 맞는데 학생들이 틀려진 거예요. 누가? 문과 애들이. 누가? 이과에서 중상 조금 밑에 있는 학생들부터가 걔들이 다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앞으로 모든 입시의 키는 수학에서 잡고 있을 거라. 이게 이제 좌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국어도 올라갔죠. 국어도. 근데 국어는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뭐 수학 문제를 풀기는 좀 힘듭니다만 이제 영어나 국어 같은 건 제가 한 번씩 풀어보는데요. 확실히 올랐어요.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국어 난이도가 진짜 갈수록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영어도 제가 시험상 몇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확실히 난이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쪽이 하도 이것만 얘기하니까 야, 수학만 잘하면 되나 보다. 근데 국영수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능 쪽 가는 길이 생각보다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2022 수능이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한 게 이과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이 확통을 선택한 그룹이 문과 학생들이거든요. 그 문과 학생들이 예전 같으면 5.8이 아니라 50%가 나왔어요, 정상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100명 중에서 자 1등급을 만들어주는 게 4%죠. 4%의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으면 문과도 100명, 이과도 100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수학, 가형, 나형 따로따로 풀었기 때문에 4%의 인원을 100명으로 잡으면 그 100명이 문과도 100명, 이과도 100명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100명에서 200명이 1등급이 나와야 4%인데 4%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문과에서 100명이 나왔던 게 몇 명이 나오냐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차이라는 걸 이제 실감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50%가 됐던 게 인문계 학생들 비율인데 이게 극적으로 몇 프로까지 줄었냐면 5.8까지 줄어버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게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문과 애들이 문과만 가면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뭐 점수가 낮은 애들끼리 다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과에 높은 점수를 받은 애들이 보니까 예를 들면 중견외시에 그냥 괜찮은 이공계를 가느냐 아니면 연구대의 인문사회길로 교차 지원을 해서 내가 연구대 타이틀을 딸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옮겨가겠다는 비율이 20%가 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인문계 애들이 예전에는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던 그룹에서 여기 어이없이 아니 이공 애들이 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걔들이 중견외시를 갔어야 되는데 연구대 인문계 애들을 한테 습격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인문계 애들은 진학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입시는 전략인데요. 그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게 얘들이 수능을 보니까 이런 형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능을 보니까 내가 수능 성적만 갖고 가니까 인문계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종은 절대 넘어올 수가 없어요. 학종은 인문계 애들이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 이공계 애들이 나는 물투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인문계 애들이 절대 물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물투를 한 걸 갖고 화투를 한 걸 갖고 막 생기부를 만들어서 그걸 예를 들면 그 연대 신방과에 잡아놓았다. 그거 절대 합격 못하는 거거든요. 물투가 신방과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종이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고에서 예를 들어 내가 불어를 했어, 도국어를 했어, 거기에 관련된 국제사회와 정치를 했어. 거기서 세특이 나왔을 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 학종의 제일 강한 그룹이 누구냐면 외고 쪽입니다. 외고하고 국제고. 그래서 올해 국제고도 그렇고 경기 지역 외고가 서울대 입학 실적이 수시적으로 쑥 올라온 게 뭐냐면 완전히 블라인드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아니라 학교 쪽에 뭐 관련된 특수 프로그램을 이제 명칭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싸그리 없어지고 나니까 경기 외고가 드디어 스탠딩을 제대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지역 외고들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왜 서울 지역 외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사실은 별로 차이 날 일이 없거든요. 학교 교과목을 보면. 그게 이제 드디어 평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서울 쪽에 있는 동두천 외고나 이런 쪽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추세는 앞으로 정권 바뀔 때까지, 정권 바뀔 때까지는 언제냐 2025년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선거 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걸 제대로 잡으려면 그 3개년 전에 이제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반영되는 건 2026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봤더니 그저 김영선 팀장님께서 이제 자세히 분석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약대가 들어왔어요. 입시에서. 그 약대의 스탠딩이 어디까지 왔냐 그랬더니 이게 서울대, 연대고도 우리가 말하는 서울 수도권 의대 바로 밑에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약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일 공대 쪽에서 잘 나간다는 게 반도체 공학이거든요. 이 반도체 공학 바로 밑으로 갔습니다. 성대 약대가. 그래서 이제 이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국영수가 어려워지니까 수능 최저 기준 맞추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김영선 팀장님하고 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수시 최종 결과를 보니까 일반고 비율이 일반 전형이 이제 뭐 일반고든 특목고든 다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직유는 이제 특목자 사고 쪽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고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비율이 직윤 쪽이 24.9%로 월등히 높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18.2%예요. 근데 일반 쪽에 이때는 2021학년도는 19%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대는 22.8%였다는 거죠. 작년부터 블라인드를 이제 전형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블라인드 전형 도입하면 할수록 일반고가 계속
뒤처집니다. 학종으로 봐서는. 왜 뒤처지냐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세특 기재강 일반고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특목자사고점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서울대 보낼 수 있겠다, 연대에 보낼 수 있겠다, 이게 노하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일반고는 축적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추세도 앞으로는 내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수시 최초 합격자 이제 고개별 순위를 보면 지금 최초 합격에 보면 하나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전부 일반고가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 영재고는 제외한 거예요. 영재고를 제외해서 탑 20까지가 무조건 특목자사예요. 우리가 보시면 하나고 뭐 당연히 하나고다 생각하시죠. 그 다음 외래보고 대원외고 민사고 다음에 대일 그 다음에 명덕 고양외고가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일산 쪽에 있는 고양외고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경기외고 그 다음에 고양국제고 과천외고 이쪽이 블라인드를 하니까 오히려 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동탄국제고도 올라왔죠. 미추홀외고 인천에 있는 이 학교도 올라온 거예요. 이 학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인문계 쪽은 쏠림 현상입니다. 쏠림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목동 지역이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인문계 비율이 한 5.5 내지는 60%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양정이나 강서는 70%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 비율이 깨질 것 같아요. 완전히 깨집니다. 70에서 80% 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남이 한 3년 전부터 이공계 비율이 80%였어요. 애들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제 목동도 그 추세를 그냥 이렇게 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에서 80% 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300명 중에 400명 중에 20% 80명밖에 안 돼요. 그 80명에서 내신 등급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그러는 게 인문계 쪽은 아무 유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쪽 지역의 강남이나 이쪽에서 왜 갑자기 외고 쪽 바람을 왜 부르냐는 거죠. 대원외고 왜 갑자기 대원외고를 왜 찾게 됐냐는 그전까지 대원외고 막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목동에서 야 우리만 외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잘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올해 뺐죠. 그랬더니 어떻게 다른 지역은 어이구 진짜네 외고야 외고 다 가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엇박자를 내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공계 쪽은 뭐 가고를 가든 영재고로 가든 전국은 자사고로 일반고도 선택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노 초이스예요. 이게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정시로 간다는 게 유리해야 되잖아요. 정시도 이제 이 추세가 되면 유리하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일반고 쪽으로 유리하게 정시 쪽으로 간다? 내신 쪽을 짠다? 내신은 사람 수가 많아야 되는데 수가 많지가 않죠. 명덕외고는 250명입니다. 인문계열이 전부 인문계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많아봤자 400명 중에 30% 해봤자 120명이에요. 유아외고 숫자보다 더 적습니다. 경기외고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내년에 학교 지원하실 때는 이걸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대 수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특목자사고가 증가하게 되는 게 블라인드 영향이 없어진 거예요. 생기부 위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특목자사고 쪽이 더 우월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는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 특목고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1번기에는 나눠 먹기로 돼요. 서울대 실적을 못 낸 81개 학교에서 실적을 새로 냈어요. 나눠 먹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집중이 없어져요, 이제. 근데 외고는 계속 가는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명덕, 대일, 한영의 이쪽의 감소 원인이 뭐냐면 인문계열 모집단의 선발 인원이 줄었어요. 2.1%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외고 입 학생들이 지적 수준이 저하된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외고 학생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그쪽으로 보내셔야 될까? 수준 떨어지니까 보내야죠. 수준이 높은 학교 가서 내가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쪽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과 프로그램은 시퍼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용만 잘하면 무조건 진학 실적이 좋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부분이니까 교육과정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이제 2022가 되는 게 뭐냐면 2025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가독이 지금 해로 설정이 된 게 내년 2022부터다. 골자가 뭐냐 하면 수업 시간수를 줄여라. 수업 시간수 줄여라. 그 다음에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단위수에서 학점으로 바꾸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 학기로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1학년을 자유학년으로 뒀어요. 그걸 학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1년을 주긴 하는데 1학년에 한 학기 자유학기,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 학기로 해라. 고교 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학종 개념이에요. 학종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진로를 알아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되니까 막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7월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3, 4개월 동안에 내가 적성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해야 돼? 3학년 2학기부터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2025 시행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2022부터 하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어떤 성향인지를 네가 파악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점을 취득하면 대학교식으로 이제 해주고 우리가 말하는 페일이라는 낙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2025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개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로 탐색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게 이제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진로 집중을 해서 여름방학 가기 전에 내년에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뭐 내가 어떤 쪽에 대해서 재미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수능식으로 어거지를 하지 말고 네가 재미있어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좀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학종이거든요. 수능식으로 모든 과목을 평균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집중적으로 좀 보고 네가 싫어하는 과목은 학점적으로 좀 빼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얘가 얼마나 잘했나를 학교 생활 위주로 탐색을 하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의 비중은 축소가 됐어요. 근데 수능 비중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 이제 모순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원인은 이제 조국 때부터 나타나. 그 학종이 막 커가던 시점에 와 보니까 조국이 이상하게 해서 들어갔네. 이거 학종 줄여. 그럼 뭘 노려야 돼요? 제일 공정한 게 수능이네. 수능 높여. 그럼 고교학점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왜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수학점제를 이렇게 바꾼다.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 뭐냐면 이게 선택 과목은 자기가 1, 2, 3 단계를 밟아가게 돼 있어요. 1, 2, 3 단계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1학년 때 무조건 기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공통 기본 수학을 듣고 그 다음에 수원을 듣고 그래야 이제 기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문교과 1이라는 건데요. 전문교과 1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고나 영재고에서 쓰는 과목, 전문교과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화 과목이라는 거거든요. 그 심화 과목 이름부터가 심화 수학 1, 2, 고급 수학 1, 2, 좀 심화성이 깊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교과를 하려면 어떻게 수학 1, 2, 기하, 학년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전문교과 1인데 우리가 이 과목을 다 펼칠 수도 있고 안 펼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건 학교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면 심화 수학 1, 2가 들어있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 하나고.
신마수와 1, 2가 아니라 신마수와 1, 2, 3까지 되어 있어요. 고급수와 1, 2, 3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고급 물리도 1, 2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펼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걸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 학생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과목을 펼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위계로 이렇게 가면 영어 회화가 제일 낮은 거고요. 쭉 올라가는데 뭐냐면 영미문학일게요. 이걸 보시는, 이 촬영을 보시는 이제 1, 2학년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소서의 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외국어는 자소서 팁이 학생들에게 어떤 걸 쓰는 학생들이 있냐면 제가 영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팝송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회화 동아리반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선택 과목 위계라고 고등학교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일 수준이 높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미문학 읽기예요. 어휘수가 3,000이거든요. 이 영미문학 읽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게 외고 입학에서 보면 제일 유리한 거죠. 내가 영어 회화를 잘한다는 것은 제일 낮은 거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도 서울대 교과이수 가산점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학에서 5과목을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과학에서 5과목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 가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4과목이죠. 일반하고 진로 선택. 4과목만 했을 때는 가산점 1점밖에 안 된다. 근데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연구대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서울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제 크게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통 과목에 대한 거 뭐 제가 보기에는 요거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학 계열 내가 가고 싶을 때 전공 선택 과목은 뭘 해야 될까? 진로 선택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표가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한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컴퓨터 공학 계열을 하고 싶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포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천 도서는 이런 쪽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도서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학종에서는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 추천 도서, 진로 선택 과목, 이걸 참고로 해서 미디어 계열은 이렇게 신방 계열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청기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세특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세특이라는 게 뭐냐면 과목별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그 사례를 학생이 적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우리가 교과에서 보면 이게 미반영 기재검지 뭐냐면 동아리에서도 정규 동아리만 되고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이에요. 봉사도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돼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미반영이야.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소서도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세특 하나 남습니다. 세특과 내신 딱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세특이라는 게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했는지는 선생님이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선생님이 기재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다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일반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너네들이 세특 기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세미나를 열고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2학생의 성적인데 교과로 가면 이 학생이 당연히 우수한 학생인데 전부 1등급이잖아요. 근데 학종으로 가면 이 학생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2등급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학생이 우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로 과목에서 얘가 석사 등급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진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면 유리학교가 뭐냐면 영재고, 과고, 과학, 중점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쪽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어느 학교에서 하느냐가 일반고의 순위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 3월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융합논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학식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학생부가 연계를 시켜서 관리를 해주자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어느 학교 가는 학생들이냐면 하나고, 외대고고, 상산고, 민사고, 하늘고 요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마 3월부터 시작은 될 것 같고요. 승발은 수학시험과 논술시험 이렇게 2개의 테스트를 거쳐서 예비 중3 학생들로 해서 적성 찾기를 해서 진로 설정. 제가 해보니까 3학년 2학기 때 생기부 관리가 안 돼요. 자소서를 면접을 이제 8월, 9월부터 들어오시는데요. 3학년 2학기 돼서 생기부 관리는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학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생기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올해 하늘고는 이제 아직 그렇고 하나고는 올해 보니까 특색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이 많지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생기부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하나고가 참 특이한 학교들은 제가 많이 느껴요. 코로나가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딴 학교에서는 생기부 영향을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올해 하나고는 예년하고 똑같이 생기부를 보더라는 거죠. 면접 질문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고 가는 학생들은 일단은 생기부 관리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 다음 또 특색이 뭐냐면 B가 있는 남학생 중에 B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 2배수 미만이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2단계 면접으로.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자꾸 면접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기부거든요. 내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고 가는 학생들은 이 내신하고 생기부에서 특히 세트업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서 작성식으로 해서 8월부터는 자소서하고 면접 대비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게 필요 없는 학생은 일반고 가는 학생은 따로 제가 반을 편성해서 3학년 2학기까지 계속 진로 접수, 그 다음 보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문자가 나갈 것 같은데요. 문자 보시면 프리미엄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논술하고 융합 논술반하고 틀린 게 뭐냐면 기존 논술하고 독서만 하게 되죠. 독서에서 감상문 작성 이렇게 되는데 융합 논술만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것은 책과 캐드와 K묵 3개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K묵을 사용해서 대학식의 리포트 작성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자소서를 나중에 작성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 쪽에서 내가 어떤 쪽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 자격은 뭐 기존 논술하고는 저희 쪽도 논술이라고 있습니다만 자격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자격 조건을 설정을 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막 하려는 학생이 아니면 이 과정을 수행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의욕이 있고 내가 진로의 찾기에 대해서 의욕이 있는 학생일수록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하더라.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월별 조선에 3월부터 4차 산업, AI 로봇공학, 경제경영, 의학, 데이터 사이언스, 정치외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인문사회학부터 시작해서 의학까지를 다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된 자료는 뭐냐면 K묵입니다. 교육부에서 설정한 120개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신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고 외대보고 이런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10월부터 학기별 자소서 작성이 들어가고 뭐 빠르면
한 9월부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문자 받으시면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성과 이제 입시가 요게 내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일본어에서 진로 과목 선택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고에서도 학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일반고에서 학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 들어갔어야 비로소 진로 적성이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남들이 가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쪽에서 찾을 수 있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내년을 이제 맞이하시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로 적성을 잘 찾아야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좀 학습을 재밌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진로 적성 뭐 우리 때는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 때는 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했나? 그냥 하다 보니까 했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김영선 팀장님께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